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극복했던 저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걸린 이유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우울증이랑 무기력증을 걸리게 됐냐면 원래 저는 성취도 되게 많이 하고 대기업에 어릴 때부터 취직하고 사업도 했었고 돈도 많이 벌었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우울증이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말기암으로 여러 번 대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게 되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 뭐 사업이 잘 안 됐다기보다는 그 직원이나 이제 거래처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성격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숨쉴 구멍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제가 갑상선암에 걸리게 됐는데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초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와중에 우울증이 걸리게 됐어요. 어디서 찾아보면은 갑상선 호르몬하고 우울증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심리적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기분과 그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할 때쯤에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힘들다가 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허탈감 같은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우울증에 걸리기 전부터 좀 마음이 힘들어서 심리상담 어플을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어요. 맨 처음에는 채팅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혹시 우울증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35년 동안 그런 감정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증상 자체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왜냐면 밥도 먹기 싫고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20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 같은데 물론 잠에 깊이 든 거는 몇 시간 안 되고 나머지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하겠죠?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었고 일어나고 싶은 의욕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고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을 싸러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5시간 이상 참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방하고 화장실하고의 사이는 불과 몇 발자국 안 되는데 그걸 참았다는 게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그 정도로 문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 방이 되게 작은데 방하고 그 침대랑 땅바닥 침대에서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 1평 정도 되는 그 침대 밖을 절대로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 눈을 뜨면 다시 미드를 보면서 잠들었다가 또 미드를 계속 틀어놓고 잠들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정말 수없는 생각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거랑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상도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극복했을 때는 꼭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약을 타는 거예요. 정신과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그냥 개인 병원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 10대부터 한 7, 80대 노인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노인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되게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정말 정신과에 전철을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내 방문 밖을 나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약은 항우울제랑 항불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우울제는 3개월 이상 먹어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되게 미비한 거고, 항불안제는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울해서 왔는데 왜 불안제를 주냐고 여쭤봤더니 우울과 불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우울제는 심리 선생님이 그걸 먹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극복을 하고 싶어서 일단 먹었는데 뭐 하루 이틀 먹는다고 아무 느낌이 없었고요.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먹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고는 잠을 아주 아무 생각 없이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멈추고 생각을 안 하고 푹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맞았을 때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제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거실에서 햇살을 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문을 열게 된 첫 번째 날이었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었지? 내가 맨날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이 멈춰지질 않는데 이걸 먹으니까 그 생각이 딱 멈춰지고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백 번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약들을, 그 우울증 약은 일주일 먹고 항불안제 약도 일주일 먹고 두 개의 약을 중단시켰어요. 왜냐면 부작용이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어떤 부작용이었냐면 저는 갑상선 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진대사 자체가 매우 느린 상태라 몸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붓기 시작해서 한의원에 매일매일 가면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라도 계속 먹고 싶었는데 생각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당분간이라도 이 약을 먹으면서 조금 극복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몸이 부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해를 보고 걷는 거예요. 제가 걸을 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그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해를 보면 그 해가 그 우울증 약을 대신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걷는 거는 무리라면 그냥 벤치에라도 앉아 있자. 왜냐면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한 발자국이라도 가보자. 1000보라도 걸어보자. 아니면 10분이라도 앉아있자.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저는 제 방 밖을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실에서 해를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성취였고 거실에서 문 밖을 나오기 시작했고 집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기한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작은 것을 실천했을 때도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00보를 걷자. 처음에는 거실에만 나와서 앉아있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10,000보를 걷기 시작해요. 10,000보를 걸으면서 부었던 몸에 붓기가 다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머리에 생각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로운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항우울제는 어차피 일주일밖에 안 먹어서 항불안제라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니까 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먹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몸이 다시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한번 깨달았지만 이거는 저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갑상선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초기에는 항불안제 정도는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약을 예전에 알았더라면 예전에 머리 아파서 잠 못 자고 마음이 불안했을 때,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왔을 때 왜 내가 병원에 안 갔지? 병원에 가는 걸 왜 창피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진짜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병원에 갔는데 그 전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고 싶어도 약을 먹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해를 보면서 낮에 무조건 만보를 걷는 걸로 극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 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섹스를 하는 거, 그런 아주 원초적인 거, 그거를 나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잠은 잘 잤으니까 가장 원초적인 기쁨은 먹는 거였어요. 저는 살이 조금만 먹어도 잘 찌는 체질이라서 원래는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조금만 2, 3kg만 쪄도 다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탕수육을 되게 좋아하는데 탕수육이나 치킨을 1년에 몇 번 먹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때는 제가 남자친구를 새로 만나게 됐는데 그냥 맛있는 거를 진짜 종류별로 다 먹었어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거 그날 생각해서 그냥 먹었어요. 탕수육이든 치킨이든 매일매일, 그리고 먹는 거에 돈 쓰는 걸 아끼지 않았어요. 남자분들은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지만 사실 여자분들은 먹는 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외식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참치회도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정말 여러 가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술도 먹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살이 찌든 말든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일단 나부터 정신적으로 살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심리상담사 선생님이랑 약속을 잡아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상담센터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까지 갈 만한 집에 문 밖을 나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트루스트라는 어플을 찾아서 그냥 맨 처음에 채팅으로 하다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잘나고 똑똑했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장 나약해지기 시작하면 생각 정리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책도 보고 일기도 쓰고 산책도 하면서 스스로를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정말 모든 게 가장 나약해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는 누군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한 2, 30번 한 것 같은데, 사실 여유가 되면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돈이 들다 보니까 그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때는, 혼자 머리가 복잡해질 때는 그 에버노트에다가 노트북으로 글을 쓰면서 이제 치유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정신과 가서 약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항불안제를 먹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된다. 두 번째는 해를 보고 걸어라. 걸을 때는 무조건 첨보나 그냥 10분을 앉아있기만으로도 해도 좋다. 나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일단은 해를 보자. 세 번째는 가장 원초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한테
그 엄격했던 것들을 버리고 맛있는 거 먹기, 잠 잘 자기, 화장실 잘 가기, 이런 가장 원초적인 게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심리치료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심리치료하는 게 돈이 부담이 된다면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그냥 어플로만 했었는데 트로스트라는 어플로도 가능하니까 그 어플로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소 5회 이상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한 번에서 두 번만 해도 큰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저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나쁜 심리적인 버릇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알고 싶어서 횟수를 좀 늘려갔던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면서 때로는 아픈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채널을 오픈했고요. 그래서 그럴 용기가 나진 않아서 얼굴은 오픈하지 않았어요.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었던 방법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수없이 많이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